안녕하세요. 스시야기의 노스노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을지병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스시 호우시절입니다. 호우시절,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스시야 이름치고는 다소 좀 독특합니다만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라는 일본의 치즈학교 출신 박병기 셰프님이 계시는 곳이고요. 요리와 스시가 골고루 잘 나오는 곳으로서 제가 편하게 찾아가는 몇 안 되는 스시야라고 이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여기는 유튜브하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찾았던 곳인데요. 이번에는 또 어떤 재료들이 또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매 방문마다 기대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또 셰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재미가 있는데요. 영상이 조금씩 살려봤으니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. 여기도 일전에 한번 예약하려고 했다가 까인 적이 있습니다. 일요일은 쉬시기 때문에 주말 런치는 토요일밖에 없는데요. 어째 여기도 예약이 조금 빡세지는 것 같습니다.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가 따로 예약 어플 같은 걸 쓰진 않으세요. 요즘은 뭐 노쇼까지는 아닌데요. 그런데 당일날 취소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당일 예약도 뭐 노쇼에 버금가는 타격이긴 한데요. 아무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? 실내는 테이블석이 있는데요. 운영을 따로 안 하시고요. 룸 2개 있고 카운터는 8명, 9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. 나름 남녀 구분된 실내 화장실이 있고요. 향초는 항상 피워두시는 것 같더라고요. 산토리생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셨고요. 메뉴판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날 고등어 아침에 새벽에 그날 아침 그 비행기 타고 와요. 한 무게 한 4, 5시. 박병기 셰프님이십니다. 프로필은 앞서서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고요. 이번에 보니까 단골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.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셨고요. 영상에서도 조금씩 나오겠습니다만 농담도 잘하시고 또 접객도 자연스러운 편이십니다. 그래서 단골이든 새로 오신 분이든 부담없이 방문하시기 좋겠습니다. 국룰과도 같은 시작입니다. 여기서는 차우무시 말고 다른 게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. 보통은 앙소스만 딸랑 또는 뭐 이렇게 찹쌀튀김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내어주시는 편입니다. 요즘에 좀 새로운 곳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여기저기 가볼만 하시겠어요? 그렇지 않나요? 가는 데만 갑니다.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식사 내내 다양하게 했습니다. 이런 게 오마카세 스시의 묘미겠죠?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까? 광어로 감싼 우니입니다. 또 이렇게 자주 내어주시는데요. 예전에는 우니를 다르게 내어주신 적이 있으셔서 겸사겸사 여쭤본 거고요. 광어는 얇게 썬 것도 있겠습니다만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었고요. 안에 우니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았는데요. 국산 우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꿉꿉한 맛 이런 것 없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. 껍질 쪽을 아부리한 것이라서 위에서 한 번 더 찍어보았고요. 여기도 심의를 강하게 하시는 편이 아니세요. 생물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식으로 조리를 하시고요. 기름기가 살살 올라오는 고동이라서 뭐 맛없음 반칙이겠죠? 아부리향도 약하게 올라오는 게 좋았고요. 심해가 오래 안 된 것 좀 보여드리려고 각도를 달리해서 찍어보았습니다. 예, 보기처럼 아직도 불그스름하네요. 아니야, 또 다른 분이 계산하고 혼내시니까. 알겠습니다. 단골분들과의 대화 일부인데요. 좋은 친구분 두셨네요. 스시 시작하십니다. 잠시 보시고요.
참돔 뱃살 부위를 내어주셨고요. 적당히 서걱거리는 그 뱃살 특유의 식감과 또 야금야금 단맛도 올라오는 게 괜찮았습니다. 샤리는 약하게 간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얌전한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우니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? 고성. 그냥 아예 가볍게 만나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막 가까우니. 지금 뭐 이쪽에서 보니까 일본어만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서버 하시길래 겸사겸사 잠시 여쭤본 거고요. 이 카스고는 사이즈가 좀 있었어요. 지난번에 금강에서 맛본 것보다는 조금 작긴 했는데요. 확실히 수분감도 적당히 있고 심해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. 방금이 카스고인 것 같은데 그죠? 방금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기는 해도 되게 맛있네요. 이게 심해도 은은하고. 이야. 수분감도 좀 있고. 물론 원물 자체도 중요하겠죠. 뭐 한 7~80%는 먹고 들어갈 거고요. 그래도 이런 원물을 다루는 디테일에서 결국 셰프님들의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학꽁치. 겨울에 점점 더 맛있어지는 학꽁치 나왔습니다. 코버짐을 했는지 살짝 짭조름한 맛도 있었고요. 살 씹히는 식감도 약간 쫄깃한 맛도 있더라고요. 학꽁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학꽁치 하면 또 키즈나 송 셰프님까지 생각나기는 하네요. 전갱이. 사진을 보니 전갱이가 심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심해가 역시 절묘합니다. 과하지 않아서 살짝 초맛을 내주면서도 전갱이 특유의 그 살짝 맛있게 비릴락한 맛도 올라오더라고요. 위에 올려진 야쿠미도 딱 적당하게 맛을 받쳐주는 역할도 했고요. 전갱이도 맛있었습니다. 엄청 바빠 보이죠? 하나도 안 바쁜데. 바쁜 척. 좀 도와주실래요? 가시 좀 빼주세요. 처음 방문하는 커플들인 것 같은데요. 셰프님께서 편하게 농담하시는 게 그냥 들어라는 순간이네요. 얘는 방어인가요? 네, 방어. 조금만 기름이 지금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. 그래도 뭐 지금도 깔끔하고 맛있네요. 근데 이제 겨울 방어의 매력은 그 기름진 그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하면. 그렇죠. 그러면 뭐 여름에 뭐 제빵하나 뭐 캄파치 이런 거 먹으면 된다. 더 추워지면 더 맛있어지긴 하겠는데요. 지난번에 들었죠? 방어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말이죠. 이건 뭡니까? 이거 고등어입니다. 그건 초에 안 절인 거. 드셔보십시오. 초에 안 절인 거. 나쁘지는 않거든요. 고등어는 보통 아예 활고등어, 그러니까 당일날 바로 들어온 걸 내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심해를 해서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. 심해를 안 한 고등어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. 이 고등어가 심해를 안 했으면 며칠 된 거죠? 이거 하루에. 하루? 네. 많이 드세요? 아니요.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좀 심히 하는 거를 그냥 먹은 거랑 숙성 그냥 숙성만 시켜서 먹는 거 또 틀려집니다. 좀 얘는 좀 차분한 맛이 나죠. 아무래도 심해하면 초 때문에 도드라지니까 빡빡 튀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재미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틀려지는 거. 이런 다양한 시도를 자주 접하기가 쉽지는 않죠. 뭐 다 기억할 수도 없겠고요. 뭐 아무튼 셰프님 말씀처럼 미미한 차이를 알아가는 재미가 나름 쏠쏠하긴 합니다.
이 아카미는 색깔도 아주 불그스름한 게 그냥 봐도 맛있을 것 같고요. 보통 박 셰프님 참치류들이 괜찮긴 합니다. 역시나 산미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짜지 않게, 아니 살짝 단맛도 도는 듯한 게 맛있더라고요. 오늘 아까미도 컨디션 좋아. 야, 맛있네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막 모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이것도 되게 약간 이제 가기 직전인 것 같긴 한데. 이제 절이는 시간도 문제인데 또 너무 많이 절이면 짜지니까. 그렇죠. 두께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. 제가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겸사겸사. 키즈나 송 셰프님 것은 얇음에도 못지않은 식감이 있었죠. 그래서 겸사겸사 여쭈었고요. 이 오토로드 역시 색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힘줄이 보임에도 전혀 질긴 것 없이 부드럽게 씹히다가 사라졌고요. 고소한 기름짐도 적당히 올라오는 게 역시 참치류들은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준비하시길래 잠시 좀 찍어봤고요. 잘 비벼서 드십시오. 보통은 금태만 구워져서 올려진 것도 맛있는데요. 여기서는 우니도 같이 올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셰프님 말씀처럼 금태를 잘 으깨서 또 우니하고 잘 섞었고요. 맛있는 금태에 뭐 우니까지 얹어졌으니 이건 뭐 맛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금태가 지금 안 나오는 데 있어요. 점점 생선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고 금태가 또 안 잡히는군요. 때마다 수급의 애로를 겪는 재료들이 은근히 있네요. 아니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는 스시야가 점점 느는데 공급이 느는데 가격도 올라.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. 스시야 가격 떨어지기는 역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번에 하신 거예요? 네. 야, 아직 이번에 만드신 생 이코라를 맛보게 되네요. 또 이렇게 감사할 일이. 사실 이 연어알은 지난번에 기호에서 이승현 셰프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신선한 생 연어알을 먹어보는 때가 1년에 2,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올해는 10월 말 11월 초라고 하셨는데요. 호실 방문이 11월 하순이어서 못 먹겠거니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거라 근데 비리셨어요? 아니요, 저 괜찮습니다. 아 이걸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 번만 들려줘. 이게 제가 살짝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살짝 그 약하게 짠맛이, 그 자연스러운 짠맛이 있고 이게 조금만 시간 놓쳐도 이게 시기를 놓쳐도 즐겨서 못 먹거든요. 지금 이제 막이 살짝 그 씹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. 그나마 이 정도는 근데 듣기에는 이코라가 그게 원래 잡히는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다고 그러던데. 네, 원래는 네. 조금 그러니까 그게 밀렸다는 이제 그런 이게 해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이게 좀 날씨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원래 좀 추워져야 되는 네, 거죠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10kg 했는데 금방 이렇게 스지코보다 그냥 그 통째로 또 절이는 게 있거든요. 스지코.
이건 스시를 다 분리를 한 거고. 그렇죠. 그럼 그렇게도 나오기도 해요. 저는 초반에는 그렇게 썼었는데 그렇죠. 그건 이제 막 할 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진짜 좋았죠. 맛있죠. 야, 그거는 다음에는 1년 후겠지만. 그렇죠. 이건 이제 전부 다 저장할 거여가지고 그렇죠. 냉동시켰는데 이번에 너무 조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시기 막 괜찮게 나오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들거든요. 그래서 야, 다음번에는 진짜 저 이제 막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그럴까요? 아니 그러니까 저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저히 떨려서 못 하니까. 맞아요. 저도 오글거려서 못 하겠더라고요. 이해합니다. 예전에도 막 무슨 1주년, 2주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못 하겠고. 이게 성격, 이게 셰프의 스타일인 거거든요.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, 솔직히.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. 아니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. 그러면 또 그만큼 돈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니까 뭐. 이거 먹어보면서 이 쿨하는 딱 그 시기를 네. 딱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정확하게 시기. 진짜 딱 있어. 뭐. 한 2, 3주? 길어야? 2, 3주. 그죠? 그렇죠. 다음엔 제가 한 지금 2분 정도로 말씀드려가지고 오셨는데 워낙 그분들도 이끌어 줘가지고 무조건 해줘주세요. 1년 후가 되겠지만 그때는 연어알 집이 그대로 있는 스지코 일대부터 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라인 짜셔가지고 앞에 소금을 찍어주세요. 잘 아시겠지만 튀김 전부 다 이렇게 타르타르에 드시긴 한데 끓여 드시면 초밥이 좀 느끼해질 것 같아서 소금에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바삭한 소리 좀 잡아봤고요. 아까 셰프님 설명하셨던 타르타르 소스는 지난번에 스시 강지문에서 전갱이 튀김에 올려주셨던 거고요. 셰프님 말씀처럼 생선 튀김의 타르타르 소스가 나름 국룰처럼 페어링 되는 건가 봅니다. 뭐 그래도 또 스시 먹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. 조만간 저 지금 자리 옮길 수도 있어요. 어디로 가시려고? 이 근처로 할 건데 좀 작은 데로. 그때도 오실 거죠? 안 오시면 어쩌죠? 어디 뭐 제주도 가지 않으시면 제주도도 뭐 1년에 한 번은 가겠죠? 뭐 계속 방문해야죠. 멀리 가지만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첩 가득 들어있는 미소시루로 입가심 잠시 해주시고요. 역시나 또 셰프님의 솜씨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칼집이 뭐 예술이네요. 그래서 그런 건지 한치가 아주 사르르 녹습니다. 단맛도 살짝 올라온 것 같았고요. 껍질 쪽을 살려서 분량을 입힌 것이었고요. 6겹 줄기인가요? 아주 얇게 썰어서 부드러운 식감을 최대한 살리신 것 같습니다. 심의사과 초밥 한 점 드릴까요? 사과. 심해로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네? 괜찮으세요?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. 이날 적당히 잘 먹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모든 스시를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다 잘 나와서요. 어느 것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어서 냉골 스시는 그냥 패스했고요. 아마에비긴 한데 시로에비 마냥 씨알이 자잘자잘하네요. 녹진한 느낌은 좋았는데요. 아주 달달하지는 않았습니다. 뭐 다른 건 더 안 하셔도 돼요. 예, 괜찮습니다. 오늘 뭐 스시들이 다 사실 괜찮아가지고 감사합니다. 딱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호우 시절이 되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아시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광고 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이따 드세요. 이렇게 나오는 데가 별로 없는데요. 지난번에 스시 온정에서 이렇게 나왔었죠. 두 분의 타마고야끼가 아주 흡사합니다.
박 셰프님한테도 여의도에 똑같이 내어주시더라고 살짝 귀뜸하기도 했습니다. 마무리는 인화녀 면이 들어간 우동입니다. 늘 그렇지만 몇 가락 정도로 입가심할 만큼 나왔고요. 국물이 보이듯이 아주 희멀건할 정도로 매우 라이트하고 심플한 국물인데도 제법 깊이감이 다릅니다. 마지막에는 또 ASMR 욕심에 이거 좀 티나게 소리를 담은 것 같네요. 회사를 말씀드려야 되나? 그냥 저희가 따로 이렇게 주문해서 받는. 생각하시는 뭐 확인자들 뭐 이런 거 아니고요. 스시호 시절 정리해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거의 같습니다. 제가 얘기를 오픈 초반 때부터 찾아간 단골인 점도 있겠습니다만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편하게 그냥 믿고 가는 곳이고요. 늘 무언가 조금씩 다른 재료들이나 또 요리들이 있는 곳이라서 또 영상 중간중간에 있듯이 초보이던 단골이던 편하게 대하시는 셰프님의 접객도 좋은 곳입니다. 요즘 유행하는 뭐 뿌리와사비나 비싼 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절대적인 비교에서 부족한 점 보이긴 합니다만 디테일하게 재료의 그 미묘한 차이점들을 최대한 끌어내시려는 셰프님의 실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그런 절대적인 부족분들을 커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. 뭐 결국 어떤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의 선택은 손님의 몫이 되겠죠.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. 디너에는 요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.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. 똑같은 7만원의 런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뿌리와사비도 나오고 김도 바삭한 일본산을 쓰시는 곳이죠. 이런 부분에 점수를 좀 더 주신다면 여의도의 스시 온정 런치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